행복한 채굴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숙의 자연치유란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고교 재학 중에 TV 드라마 세나의 집으로 데뷔하였고, 고 이만희 감독의 영화 태양 닮은 소녀, 그리고 삼포 가는 길 1975년에 제작이 되었네요. 이 영화로 백상 예술상과 영화기자 평론가상, 그리고 대종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 플로리다주의 린 에린 예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여 순수 미술과 최고의 영예인 총장 대상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이후 하와이 군도의 하나인 마우이 섬 자연 속으로 기연하여 자연 건강식과 치유식, 요가 등의 강의와 상담을 통해 의식이 높은 깨어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한편, 명상을 통한 자신의 수행 또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머물며 요가와 명상, 자연식 강의 등을 하고 있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도 출연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마지막 한 해와 문숙의 자연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능이나 영화에도 자주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가장 최근에 제작되었던 넷플릭스의 마스크 걸에서도 모습을 보이셨고, 다양한 지상파 방송의 드라마에도 얼굴을 자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리만큼 모든 생명체들은 늘 자신이 가진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자연은 주어진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언제나 완전하다. 자연적으로 창조된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어김없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완전한 아름다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냥 있는 그대로 최고의 미를 표현하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교만하지 않다. 우쭐거리지도 않으며 떠들어대며 뽐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일부러 치장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전하게 아름답다. 단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거짓 없이 소박하며 그렇게 하려 하다. 작고 미묘한 것들이나 크고 장엄한 것들이더라도 서로 견주어 비교하지 않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있음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마음껏 노래할 뿐이다. 7월 하이쿠 오두막 뒤뜰에는 플루메리아 꽃 향기가 그득하다. 5월 말경부터 잎도 나기 전에 꽃망울을 맺기 시작하더니 이제 온통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손가락 마냥 굴다란 가지 끝마다 짙은 향기를 지닌 도톰한 꽃들이 연함은 송이씩 무더기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소담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플루메리아 꽃은 그 모습이 적당히 화려하면서도 또 소박해서 하와이 여인네들이 가장 즐겨 머리에 꽂는 꽃이다. 손을 대지 않아도 바람만 불면 툭툭 떨어져 내리는 플루메리아 한 송이를 주워 머리에 꽂으면 순식간에 조촐한 행복감에 휩싸인다. 시중에서 파는 짙은 향수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운 향내가 화사하게 몸 주변을 감싸고 돌아 더욱 그렇다. 여인애들은 이 꽃을 꽂으며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가 있는지 혹은 사랑을 구하는지 은밀히 표현하기도 한다. 심장이 자리하는 왼쪽 가슴에 이 꽃을 꽂았을 때에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뜻이 되고, 오른쪽에 꽂았을 때는 아직 사랑을 나눌 이가 없다는 뜻이 된다. 내가 지난 7년 동안 살아온 마우이 섬은
플루메리아 꽃나무가 유난히 많은 곳이다. 한국의 시골집에 흔히 대추나무나 감나무가 있듯이 이곳에는 집집마다 플루메리아 나무가 있다. 가을이 열리는 나무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누구나 플루메리아 꽃나무를 뜰에 심는다. 플루메리아 나무는 다른 열대성 식물과는 달리 해마다 겨울에는 동면에 들어가는 나무여서 내대 딸은 오로지 가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봄이 되면 가지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얼굴을 내밀고 그 뒤를 이어 새파란 이파리들이 뾰족하게 솟아오른다. 얼마 가지 않아 꽃봉오리가 터지면서 나비 같은 모습을 한 5개의 꽃잎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피어나고 그 향내가 주변을 진동한다. 동편으로부터 불어오는 무역풍이 꽃향기를 싣고 퍼져나가면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숙이 그 달콤함이 스며들어 삶의 충만함을 실감케 한다. 가는 곳마다 플루메리아 꽃이 피어있는 마우이 섬이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관광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나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찾아오는가 하면 낭만적인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위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찾아와 사랑을 언약하기도 한다. 게다가 파도를 타는 젊은이들이나 다이빙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뽐내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다. 가히 삶의 축제장이라 일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결 더 중요한 단면이 이 섬 안에 조용히 공존한다. 병든 몸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기 위해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끈한 남국의 태양이 빛나는 외딴 군도에서 꽃향기를 맞으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젊음의 향연과 삶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치유의 의식이 진행되며 죽음에 관한 미팅과 강의가 열린다. 명상과 요가는 이런 이들의 필수 일가에 속해 있다. 여러 종교와 성전과 사찰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 치유를 주로 하는 의사들의 사무실이 즐비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신선한 채소를 기르는 텃밭 농사가 성행하고 7일장에서는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리며 동네의 유기농 가게가 발 들여놓을 틈 없이 늘 붐비는 곳이 또한 이곳이다. 이곳에 치유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만의 특별한 식단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대부분 채식주의자들인데 그 가운데는 가공식품은 물론 동물이나 생선 그리고 유제품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비건주의자, 익히지 않고 싱싱한 음식만 먹는 생식주의자, 혹은 열매나 과일만 먹는 열매주의자도 많고 밀가루 음식은 아예 손도 안 대는 사람이 태반이다. 윗동네에 사는 빨간머리 말리사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건축 청부업을 하던 그녀는 40살이 되기도 전에 얻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온몸의 마디마디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온갖 알레르기 증상에 고치기 어려운 자기 면역 질환까지 겹쳐 심각한 상태였다.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곳을 선택했다. 지금 그녀는 이곳 상기슭에 붙어있는 단칸짜리 오두막을 빌려 살고 있으며 땡볕 아래서 텃밭을 가꾼다.
생식 위주의 철저한 비건주의자로 극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끔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물으면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불뚝한 손가락을 내밀어 자랑하곤 한다. 이곳 윗동네나 북부 해변에는 말리사처럼 삶의 모든 것을 접고 떠나온 뒤 그날만을 위하여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문명의 혜택은 안중에 없이 어떤 이는 어디를 가건 자전거로만 이동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예 자동차를 없애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다가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니기도 한다. 자연 섬유로 지은 단순한 옷을 입고 음식점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도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이다. 이런 이들은 이른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온 사람들로 새로운 곳에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애써 노력한다. 그 중에는 나름대로 치유 방법을 터득하여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때가 되어 서서히 시들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아랫동네에 가면 티벳 사원이 있고 공들여 지어놓은 아름다운 수투파가 있다. 수투파는 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티벳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스캇이란 남자도 그곳에 살면서 평일에는 사원 옆 커피숍에서 일을 했다. 몸에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문신들이 새겨져 있는 그는 뇌종양을 앓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삭발을 하고 늘 맑게 반짝이는 파란 눈동자를 굴리던 그는 누구를 만나건 즐겁고 친절하게 말을 걸곤 했다. 50대 중반이었던 그는 자신이 위험한 수준의 뇌종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내가 만난 누구보다도 밝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태양볕을 사랑했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신나했다. 그와 대화를 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수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그는 삶에 매달려 걱정하고 애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짧지만 자신이 살고 싶어하던 삶을 사는 쪽을 택해서 이곳에 왔노라고 했다. 그는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리며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을 한 군데씩 찾아서 여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군데 여행을 마치면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 자기 몸에 하나씩 문신을 새겨 넣었다. 이제 그는 긴 여행을 끝나고 자신의 마지막 행선지인 이곳 마우이 섬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지금도 그가 일하던 커피숍 창문 한 구석에는 그의 얼굴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아직도 그의 웃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곤 한다. 이제는 그 대신 긴 머리를 틀어 올린 나이 어린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주고 있다. 전과는 달리 유난히 아니 침침하고 어두워 보이는 것은 나의 착각일까? 나는 누구인가? 어찌하여 이곳에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지극히 근본적인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열정의 마음을 불태우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더 마음을 쏟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만은 그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일부러 마음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처럼 오직 말초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끝없는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무언가 정해진 듯한 목표를 향해 시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대세이다. 그러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자연의 흐름과 엇갈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자신감에 빠져있던 자아는 이내 불안감에 휩싸이고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면서 우울함이 자리 잡는다. 그래도 설마 하고 버텨도 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도 써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와 같은 자아의 노력은 다시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착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고난으로 모습을 바꾸어 다가올 뿐이다. 자아의 이기적인 욕구는 자신을 자연의 흐름에서 떼어놓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를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진정한 의미의 치유란 몸과 마음이 우주의 기운과 함께 자연스럽게 흐를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는 자부심이란 감정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굳히려고 한다. 자만감과 그에 따른 불안감, 초조감과 고통이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 자아에 비해 진정한 자신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묵묵히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순수한 목격자이다. 순간 안에서 침묵으로 깨어있을 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는다. 오직 존재 그 자체를 위해 온전히 존재할 뿐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한번 태어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시드로 사라져간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 이치는 인간인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행성이나 우주 자체의 운명에서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 그리고 작게는 모기나 파리에 이르는 아주 작은 미생물체까지 그 누구 하나 이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인 것이다. 그 때문에 생명은 어느 누구의 것을 막론하고 모두 아름답고 소중하다. 얼마 전 마우이로 이주해온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윈더 서핑을 좋아하던 그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서핑을 즐겼다고 한다. 그러고는 매일매일 좋아하는 이들을 한 사람씩 만나 사랑과 감사의 작별 인사를 고했다고 한다. 강렬한 석양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던 어느 날 저녁, 그는 홀로 윈드 서핑을 하며 잔잔한 해변을 떠나 석양을 향해 나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타오르는 남극의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갔다고 한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를 다시 본 이가 없다고 들었다. 가는 곳마다 플루메리아 꽃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꽃잎의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서 행여나 발에 밟힐까 조심스럽다. 끊임없이 피어나기만 하는 아열대 지방의 꽃나무들 가운데서 유독 혼자만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는 죽은 듯이 겨울을 지내는 플루메리아의 자태를 대할 때마다 나는 자연의 섭리를 확인하곤 한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연한 꽃잎을 보며 재생의 신비함을 체험한다. 아마도 이런 미묘함과 애틋한 아름다움을 가진 꽃이기에 여인네들이 이 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태어난 모든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 이 단순한 진리를 해마다 몸으로 보여주며 잠깐씩 다시 피어난 한여름날의 한이를 노래하는
플루메리아를 볼 때 우리는 그 꽃잎으로 머리를 장식하며 우리 자신의 행로를 기억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곳이건 본래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단순한 생활을 하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르다. 배우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을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나는 밀려오는 물질적인 욕망의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정신적인 허전함을 채우는데 몰두했었다. 세계 최고의 유행을 찾아 질주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기 위해 숨가쁜 나날을 보내면서 의심 없이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다. 물론 그런 나에게는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 한 그루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뉴욕, 파리, 도쿄, 런던, 밀라노, 홍콩 등 세계 유행 도시의 골목골목은 할 일 없이 바쁜 나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그곳에서 지쳐 피곤해지면 지중해, 카리브해, 남태평양이 이름난 휴양지들을 전전하며 최첨단 스타일의 휴식을 취하느라 또다시 분주했다. 몸에 걸친 옷만 해도 속옷부터 양말까지 최신 유행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시계나 장식품은 물론 화장품, 머리빗, 치약, 칫솔까지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최고의 명품이어야만 했다. 나는 쇼핑을 다니느라 세계 각국을 날아다니면서 동분서주했다. 그것들을 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했고 최고의 미용실에서 최신 스타일로 머리를 손질하고 이름난 음식점에서 최상의 요리와 와인을 맛보느라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가 떠나온 한국은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뜻하지 않게 배우 생활을 접고 떠나왔을 때의 슬픔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쫓기는 사람처럼 전전하며 무조건 나는 최첨단의 생활은 하고 있다. 이런 황홀한 자만심만이 나의 종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물건들로 여행 가방을 채우고 세상의 음식들로 배를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허전한 공간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아무리 바쁘게 쇼핑을 하며 쿨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늘 나보다 더 쿨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며 또다시 무언가 모자라 자신 없어하는 내 모습이 발견되었다.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까지 자리 잡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남들이 손을 대지 못하는 최신 상품을 손에 넣기 위해 더욱 분주히 정보를 수집해가며 쇼핑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의 높은 기대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나 음식점, 가게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신여기는 버릇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나를 충족시켜 줄 만한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분주히, 아니 숨차게 나를 만족시켜줄 새로운 곳을 찾아 하루하루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다. 점점 숨차오는 초조한 삶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하여 주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자연요법과 치유식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조금씩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는 자연요법과 요가 그리고 명상을 통해 자가 치유를 해나가는 방법을 배워갔으며 5, 6년쯤이 지나자 나름대로 요가와 명상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그러나 하실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밖에 나가 요가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까지도 두통과 몸의 고통은 영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개인전을 한 번씩 치르고 나면 상태가 영락없이 심각해져서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바로 답을 찾지 않으면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당시 나의 요가 선생님이던 스콧이 나를 불렀다. 스콧은 저명한 요기일 뿐 아니라 한의사이기도 했으며 닥터이기도 했다. 스콧은 나를 무척이나 아꼈고 어쩌다 자기가 여행으로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나에게 자신의 요가 클래스를 맡기기도 했다. 나 또한 그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었다. 스콧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게 건네주며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가 되는 대로 하타 요가를 당분간 접고 그곳으로 들어가 보라고 내게 권했다. 스콧의 쪽지를 받아든 나는 며칠 동안 무척이나 망설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외딴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고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한동안 미적거리며 고민하던 나는 이것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굳은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북부의 오지 산속으로 무건 명상 수련을 하기 위해 떠났다. 설사 일이 잘못되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까지는 죽어도 그곳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와 함께 하루 두 끼 주어지는 간단한 채식으로 말없이 끼니를 삼으며 문명과 완전히 두절된 원시의 산속에서 하루 14시간씩 자선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내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자아와 정면 대결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명상 서적이 내 발등에 떨어진 뒤 12년 후의 일이다. 그동안 나는 이미 사막으로 바다로 그리고 산으로 몇 분의 스승을 거치며 요가와 명상을 배웠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해오고 있었다. 요가도 웬만큼 가르쳐 보았고 명상도 넉넉히 해본 상태였으며 수련을 통해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지혜 또한 이미 생활에 젖어들어 있었다. 집중적인 자선에 들어가자 오간의 기능이 극히 섬세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 몸의 고통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온몸 마디마디가 불이 붙은 듯 아파왔고 식은땀이 몸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련 덕분인지 마음은 강건했다. 안을 향해 돌려진 오간은 맑고 선명하게 몸 안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경이 요동침 없이 가라앉아 있었고 어느덧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비로부터도 벗어나 있었다. 흘러다니던 생각의 구름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머릿속은 투명한 하늘처럼 맑게 비어 있었다.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온전한 평화가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단지 안으로 향한 감각이 극적으로 미세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마음의 평화를 시기하듯 예상치 않은 고난이 시작된 것이다. 어느 순간 나는 온몸의 땀구멍마다 핏물이 흘러나오는 느낌이 들었다. 참다 못해 살며시 눈을 떠 내려다보았다. 허상이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땀구멍에서 흘러나오는 핏물은 없었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늘로 만들어진 방석임에 틀림없게 느껴졌다. 온몸의 고통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핏물은 멈추지 않고 땀구멍마다 흘러나오고 있었다. 허상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선명했다. 다시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 벽에 기대어 서 보았다. 자연은 아름다웠고 공기는 달콤했다. 어딘가에서 새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천상의 소리였다. 자선을 풀고 놓으니 모든 것이 평안했고
천국과 같이 아름다웠다. 몸에 고통도 없었다. 땀구멍마다 핏물도 흘러내리지 않았고 바늘 방석에 올라앉은 듯한 고통도 없었다. 유혹은 강렬했다. 거기서 명상을 멈추고 나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평안한 삶을 즐기며 살면 그만이었다. 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침대 속 포근한 잠자리가 그리웠다. 그 순간 정신이 번떡 들었다. 그렇다. 땅구멍의 핏물도 바늘 방석도 실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에 확실했다. 아니면 무엇인가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실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실상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 즉 나의 에고에게 선전포고를 내렸다. 나는 여기서 죽어서 실려 나갈지언정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에게 나의 몸을 거두어 줄 것을 기원하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이젠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곧바로 고통이 다시 닥쳐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바늘 방석에 앉은 채로 땀구멍마다 핏물이 흘러나와 온몸에 피가 흥건한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올랐다. 나의 몸은 진정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 아무리 견디어 보려 애를 써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여기서 죽으리라 하고 타고 있는 불길 속으로 녹아들었다. 죽음을 택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다. 몸과 함께 나라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 속으로 버리며 함께 죽음 속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 순간이었다. 몸은 없었다. 느낌도 없었다. 생각은 물론 없었고 오가는 몸과 마찬가지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뿐이었다. 내가 있던 곳에 배와 가슴 사이쯤에서 따뜻하고 밝은 빛이 느껴졌고 그 빛이 투명한 의식의 형태로 선명하게 발하고 있었다. 그 불빛의 위쪽 끝인 미간의 중심쯤에서 순수의식이 내다보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 투명한 불꽃은 아주 서서히 자연스레 숨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몸과 의식이 갈라진 것이다. 나의 순수의식이 자아의 몸을 벗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모습인 기운 그 자체의 모습만 남은 것이었다. 순수. 그리고 투명, 환희. 그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투명하게 깨어서 알아차리고 있는 말로는 설명할 길 없는 순수한이가 함께 투명하게 깨어 있었다. 환상의 세계를 벗고 나와 현상 세계에 실상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순수한 자연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산에서 내려왔다. 머리의 두통도 몸의 고통도 결국 나를 놓아주었고 사랑도 미움도 탐욕도 나를 놓아주었다. 그 후 나는 바람이 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산과 강을 따라 말없이 흘러다녔다. 그리고 다시 사막으로 돌아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